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아름다운 숲속에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근처에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숲이 있었고 그 숲속에는 아름다운 요정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숲을 신성하게 여겼고 요정들을 신비로움과 마법으로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왕자인 루이는 자신이 곧 왕국을 다스리게 될 것임을 알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는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곳의 비밀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아침 일찍 홀로 말을 타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을 헤매던 루이는 자신을 안내하는 듯한 부드러운 음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자 한 아름다운 호수가 나타났고 호수의 물 위로 빛나는 요정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빛나는 요정이 루이에게 다가와 자신을 숲의 수호신인 마리안이라 소개했습니다. 마리안은 왕자가 숲을 찾아온 이유를 물었고 루이는 자신의 내면의 소망과 왕국에 대한 책임에 무게를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요정 마리안은 자신의 특별한 힘으로 루이에게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원의 반대급부로 루이는 요정과 함께 굴렁쇠로 변해 5년 동안 숲속을 누려야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왕자는 조금 망설였지만 그의 호기심과 모험에 대한 갈망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루이의 소원은 왕국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에 대한 비밀을 깨우쳐주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마법의 주문을 외웠고 순식간에 루이는 굴렁쇠가 되어 빠르게 회전하며 숲속의 여러 곳을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굴렁쇠로 지낸 루이는 숲의 신비로운 비밀과 다양한 생명체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고요한 밤에는 땅의 울림과 자연의 소리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자 마리아는 루이에게 다시 인간으로 변하게 해주었습니다. 인간으로 돌아온 루이는 달라진 자신을 느끼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왕으로서 자신의 의무들을 이해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루이가 다스리는 동안 그 왕국은 번영을 누렸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숲은 계속해서 평온을 유지하며 마리안과 다른 요정들은 그곳에서 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신비한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마을 외곽의 숲 깊이 숨겨져 있었고 그곳에는 밤이 되면 황금빛으로 빛나는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루미에르 플레르라 부르며 전설로만 전해 내려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밤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서 루미에르 플레르가 어떻게 그들의 꿈을 이루어 줄지 상상하며 잠에 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한 정원은 밤의 여왕 레이나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달빛처럼 창백한 피부와 은빛 머리카락을 가진 아름다운 여왕이었지만 결코 저주받은 꽃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수세기 동안 홀로 살아온 고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며 그녀가 나타날 때면 황급히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용감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이름은 루이였고 그는 모험을 좋아하는 용기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루이는 오래전부터 루미에르 플레르에 대한 전설을 들어왔고 어느 날 밤 드디어 그 정원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달이 밝게 비치는 밤 정원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숲을 지나 어두운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그는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황금빛 정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루이가 정원에 발을 들이자 모든 꽃들이 눈부신 빛을 발하며 그를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루이 앞에 레이나 여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슬픈 바다 같았으며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레이나는 루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 정원의 비밀을 훔치려는 것이냐? 루이는 주저함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의 목적은 그저 이 아름다운 곳을 보고 싶었을 뿐이고 이 빛나는 꽃들이 어떻게 나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루이의 순수한 마음에 레이나는 마음의 문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 정원의 비밀과 그녀가 왜 이곳을 지켜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꽃들은 마법으로 인해 기쁨과 슬픔, 부정과 배신, 사랑과 그리움 모든 인간의 감정을 흡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꽃들은 슬픔과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꼈기에 누군가가 그 비밀을 알게 된다면 세상에 큰 혼란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루이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레이나 여왕에게 다시 약속했습니다. 당신을 이해합니다. 이 신비로운 꽃들이 세상의 슬픔을 감내해야 한다면 나는 그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여기에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혼자가 아닐 거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하여 루이는 정기적으로 정원을 방문하며 레이나 여왕과 우정을 나누었고 그곳의 꽃들은 점차 슬픔 대신 기쁨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밤에 여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루이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은 마을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떨지 않았고 루미에르 클레르는 전설로서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희망과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샤를로트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샤를로트는 모험을 좋아하고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꿈을 꾸는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 경치와 친절한 이웃들로 가득했지만 샤를로트는 항상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곳으로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샤를로트는 마을 근처에 있는 오래된 숲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숲은 마법의 정원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로 유명했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열쇠만이 열 수 있는 신비로운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호기심이 가득 찬 샤를로트는 자신의 모험심을 억누를 수 없었고 바로 그 정원을 찾아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배낭을 준비하고 물과 빵 몇 조각을 챙긴 후 이른 아침 길을 나섰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거대한 나무와 아름다운 새들이 지저귀는 신비로운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숲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길을 잃기 쉬운 장소였습니다. 샤를로트는 용기를 내어 계속 나아갔습니다. 길을 걷던 중 샤를로트는 앙상한 가지들과 큰 고목나무로 가득 찬 이상한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샤를로트는 고대의 문양이 새겨진 커다란 돌을 발견했습니다. 돌 옆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고 그녀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열쇠가 들어있었습니다. 열쇠를 손에 쥐자 샤를로트는 왠지 모르게 마음속 깊이 용기가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용기를 얻은 샤를로트는 열쇠를 손에 꽉 쥐고 더 깊은 숲속으로 나아갔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오래된 나무 뿌리들 사이로 작은 문이 나타났습니다. 그 문은 다른 목재들과는 달리 광택이 나면서 마치 그녀를 기다려온 듯 샤를로트를 초대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샤를로트는 손에 쥔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의 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법의 정원은 은색의 꽃들로 가득했고 반짝이는 나비들이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보석처럼 반짝이며 흐르고 그곳의 공기는 마치 마법 같은 느낌으로 온화하고 달콤한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샤를로트는 그저 감탄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정원을 탐험하던 샤를로트는 물을 마시고 있던 작은 사슴을 만났습니다. 사슴은 말하길 샤를로트, 이곳에 찾아와 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용기와 진실한 마음을 가진 특별한 아이입니다. 이제 이 정원의 마법을 당신의 세상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샤를로트는 사슴의 말을 듣고 마법의 힘을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정원에서 보낸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며 마을로 돌아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마법의 정원은 그녀의 마음 깊숙이 특별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샤를로트는 자신의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을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서로를 더듬고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샤를로트는 언제나 마법의 정원을 잊지 않고 그곳에서 배운 사랑과 용기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그림 같은 풍경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화려한 성과 푸른 언덕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을 자랑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한 것은 마을 중심에 있는 장미 정원이었습니다. 이 정원에는 온갖 종류의 장미가 피어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은 매년 봄밤 만개하는 마법의 파리 장미였습니다. 마법의 파리 장미는 그 이름처럼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마법의 능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정직한 사람에게는 꿈을 이루게 해주고 악한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교훈을 주는 장미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항상 장미를 귀히 여기며 정성을 다해 가꾸었고 장미 덕분에 마을은 언제나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렵 마을에 새로운 거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이라는 젊은 남자로 외딴 마을에서 온 낯선이었습니다. 장은 조용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우울함과 애수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의 과거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서는 연례 장미 축제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장미 정원으로 모여들었고 저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미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장은 조용히 사람들 틈을 벗어나 정원의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사람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마법의 파리 장미가 홀로 피어 있었습니다. 장은 장미 앞에 저녁 햇살이 물들 때까지 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풀리지 않는 갈등과 슬픔이 솟아올랐고 그는 장미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소원은 아주 작은 것이요.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면. 그 순간 마법의 파리 장미가 살짝 흔들렸고 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장미의 꽃잎이 하나 돌 떨어지더니 그의 앞에 꿈처럼 아련한 아리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리아는 장의 어린 시절 친구로 안타깝게도 오래전 이승을 떠났던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장, 오래 기다렸지? 너의 마음을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 그만해도 돼. 나는 너의 슬픔을 안고 있다. 우리의 추억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렇지만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해. 장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리아의 진심 어린 말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장은 무거운 짐을 하나 내려놓은 듯한 기분을 느꼈고 아리아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마법의 밤이 지나고 장은 새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이후로 그는 마을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마법의 파리 장미는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마법의 파리 장미는 해마다 피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장미가 전해주는 사랑과 교훈을 통해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